안녕하세요.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의 리뷰를 통하여 통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채널 리싱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의 대표 기업 기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를 즐겨 마시는데요. 그 이유는 맥주가 주는 청량감 및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저에게는 낮은 도수의 알코올이 주는 적당한 취기가 좋아서입니다. 요새는 편의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서 맥주를 좋아하는 저에게 만원에 4캔씩 할인하여 판매하는 맥주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저는 아일랜드 브랜드인 기네스 맥주를 즐겨 마십니다. 그 이유는 기네스의 착한 경영 철학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맥주 브랜드 중에 하나인 기네스의 경영 철학 및 사회적 공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시청자님들께서 기네스 맥주를 좀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네스 맥주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먼저 창업자인 아서 기네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네스의 창립자 아서 기네스는 172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맥주를 제조하던 집안에서 태어난 기네스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맥주를 제조하는 기술을 익혔고 35세가 되던 해인 1759년에 더블린의 낡은 맥주 양조장을 임대하여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맥주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실 아서 기네스는 1755년에 레익슬리피라는 곳에서 조그마한 양조장을 매입하지만 이 시기는 맥주를 만드는 기술을 더욱더 훈련하던 시기로 보고 본격적인 맥주 사업을 시작한 것은 1759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서 기네스의 비즈니스 기술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1759년 아서 기네스가 양조장을 임대할 때 임대 조건이 계약금 100파운드에 매년 45파운드씩 지급하는 계약으로 무려 9,000년간 임대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1759년 이 엄청난 임대 계약 후 아서 기네스는 공장을 손보고 주변 인프라를 정리하여 본격적으로 양조 공장을 가동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779년이 되자 기네스는 아일랜드에서 영국 정부의 본부가 위치한 더블린 성의 공식 맥주 공급업체가 되며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서 기네스 이후 아서 기네스 2세, 벤자민 리 기네스, 에드워드 세실 기네스 등등 가문의 대를 이어 기네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고 1960년대 이후에는 사업 영역을 출판, 부동산, 외식 산업 등으로 확장하여 거대 그룹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서 기네스의 6대손인 아서 프랜시스 벤자민 기네스가 1986년에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넘겨주면서 기네스 가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네스가의 사람들이 경영에서 손을 뗀 후에도 회사는 레저 사업, 호텔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계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그랜드 메트로폴리탄과 극적인 합병을 성사시켜 디아지오라는 세계 최고 규모의 주류 회사를 설립합니다. 여기까지 기네스의 역사를 보면 그다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창업자가 창업을 하고 똑똑한 후계자들이 대를 이어서 물려받고 발전시켜서 현대의 큰 기업이 되었다라는 스토리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성공한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네스의 특별했던 경영 철학 및 그 당시 즉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일반적인 기업들과 달리 특별했던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네스의 가장 특별한 점은 CSR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에 직원의 복지 및 사회공헌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경영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기네스의 창업자 아서 기네스는 자신과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업이 크게 번창하자 아서 기네스는 업계에서 사업가로 존경을 받았으며 더블린 사회에서도 지도층 인사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더블린의 최초로 주일학교를 열었으며 미스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아서 기네스의 뒤를 이어 기네스를 경영한 아서 기네스 2세, 벤자민 리 기네스, 에드워드 세실 기네스도 부를 나누며 선행을 실천합니다. 아서 기네스 이후 200년 동안 직원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해주고 더블린의 빈곤층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더블린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였고 공공보건 및 위생은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기네스는 회사의 의료수석 담당관이었던 럼스덴에게 기네스 공장의 직원들과 공장 근처에 사는 이웃들 모두 방문하여 그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로 합니다. 럼스덴의 보고서는 매우 산실적이고 그가 느낀 분노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극히 불결하고 처참하다. 개인위생이 엉망이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질병의 온상이었다.
라는 표현들로 가득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직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9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들은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럼스덴의 9가지 제안은 첫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두 번째, 대중에게 교육의 가치를 알려주는 강의를 마련한다. 세 번째, 육상 및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네 번째,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질병 예방에 앞장서는 독서 자료를 배포한다. 다섯 번째, 주부 및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개설한다. 여섯 번째, 젖먹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일곱 번째, 콘서트나 친목회 형식으로 오락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여덟 번째,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홉 번째, 주택을 공급한다입니다. 럼스덴의 9가지 제안을 받아들인 기네스는 직원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 옮깁니다. 런스는 직장 내 질병, 불결, 무지를 퇴치하는 데 앞장을 섰으며 그 덕분에 아일랜드 적시자가 문을 열었고 럼스덴은 기사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기네스에 근무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회사로부터 전반적인 의료 혜택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기네스는 징용된 직원들에게 전쟁이 끝나면 모두 복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가족들에게는 월급의 절반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덕분에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전장에 나간 남자들은 가족을 걱정하지 않고 전쟁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직원들의 복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행한 기네스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 우뚝 섭니다. 기네스는 직원들에게 대우를 잘해줘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기네스의 최고 경영자라면 과연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져서 기업에서 자선사업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합니다만 19세기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비난을 받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면 그들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기네스의 철학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발전과 다른 기업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친 기네스의 교훈과 지혜는 우리 시대에도 많은 기업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의 복지와 사회적 책임에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기네스의 경영 철학은 많은 기업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 대표 기업 기네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기네스를 마실 때는 캔으로 마시지 마시고 반드시 잔에 따라서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네스 특유의 맛과 향을 더욱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캔 상태로 마시면 기네스 맥주의 명성에 비해서 크게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